자, 627페이지에 판매 보정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보정.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를 팔면서 뭐 10년 동안 뭐 엔진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의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자, 627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있습니다. 거기 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1, 그렇게 판매에 대한 보정을 했을 때, 동그라미 1, 품질 보정을 별도의 수익으로 구분할 수 없다. 자, 물건을 팔 때 그 물건값하고 품질 보정에 대한 대가 두 개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은 동그라미 1이 되겠는데, 그럴 때는 예상 지출액을 보정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보면은 동그라미 2, 그 물건 가격에서 그 제품 가격하고 품질 보정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가 구분된다. 그렇게 하면은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이 품질 보정에 대한 부분은 보정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그렇게 달라지는데요. 자, 첫 번째 보정 비용 인식이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정 비용 인식에 따른 회계 처리,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 품질 보정을 해준다, 뭐 건물 하자 보정을 해준다. 그럴 경우에 보정 비용 인식법, 즉 판매 가격에서 보정 서비스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금 그 판매 대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게 재고자산 대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정 서비스 대가하고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정 비용 인식법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경우에는 판매 시에 일단 이제 전체를 판매 금액을 매출로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 지출 예상되는 그런 그 보정에 따른 자원 유출액을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비용과 충당부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보정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고장났다고 자동차를 가져오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충당부채 인식했던 거를 떨면서 오른쪽에 자원 유출을 인식하면 되겠죠. 오른쪽은 뭐 돈을 지출하든지 재고자산이 나가든지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죠. 그냥 간단하게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데요. 그래서 자원 유출이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혹시 설정했던 충당부채보다 더 많은 자원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은 여기 앞에서 요걸 적게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판매 보정비를 인식해 주면 되겠어요. 요거 앞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회계처리인가요? 대손충당금 회계처리하고 똑같죠? 대손충당금. 기말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죠. 기말에 대손상각비, 기말에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매출 채권 없어지죠? 네, 채권 없어지고 요 충당금을 삭감시키는 거죠. 근데 혹시 과거에 충당금을 적게 잡았다. 그럼 단기라도 이게 비용을 더 잡아줘야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더 잡아줘야 되는 거죠. 회계처리 똑같죠? 네, 그래서 회계처리가 다르지 않아요. 이 논리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정비용 인식법, 매출이 일어나면은 비용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실제 품질 보정을 하게 되면은 자원 유출을 인식하고 충당부채 감소를 인식한다. 혹시 자원 유출이 더 많으면은 판매 보정비를 추가로 인식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회계처리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예. 자, 62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자, 케이스 3을 보시면은요. K전자는 X1년 기초에 설립되었으며 판매한 제품은 판매 후 2년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1년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X2년 매출액이 보이고 X1년 품질보정 지출, X2년 품질보정 지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한편 회사는 충당부채 책정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고 요구사항 다음은 서로 독립된 질문이다. 보정비용 인식법에 따라 위 거래의 분계를 제시하시오. 한편 판매 후 2년간 발생할 품질보정 비용으로 매출액의 5%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매출이 2천만원이에요. 1년도에 매출이 2천만원. 그래서 매출이 2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1년도에 그 보정 지출이 39만원 있고요. 2년도에 매출이 3천만원, 그 다음에 보정 지출이 여기 뭐 140여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회계 기준의 방법은 아닌데, 예. 그래서 회계 기준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면 안 되죠. 현금주의 방법에 비용 인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발생한 지출을, 39만원 지출했다? 그럼 이거 지출 시점에 비용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140여만원 지출했다? 그럼 140여만원 지출하는 시점에 이걸 비용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인식하는 현금주의 비용 인식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인정이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용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보정 비용 인식법, 그러니까 이게 그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그런 논리로 회계 처리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똑같은 상황인데 판매 후 2년간 발생할 품질 보정 지출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가령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 기간,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보정 서비스 범위에 따라서 그 매출액의 어느 정도 장래 지출이 예상된다. 품질 보정 비용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 후 2년간 품질 보정 지출을 하는데 2년간만 보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매출액의 5%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출액의 5%만큼 보정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요. 자, 1년도에 매출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매출 2천만원, 현금 2천만원 이런 회계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천만원 매출이 있으니까 그 매출의 5%만큼 비용과 충당부채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 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보정 충당부채를 이 2천만원의 5%에 해당하는 100만원 그리고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플러그인 시키면 되겠어요. 그럼 1년 말 1년 매출과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 제도로 인식된 거죠. 자, 보정 지출을 39만원 했다. 그럼 39만원에 현금 등의 유출이 있겠죠. 이 경우는 문제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주관식으로 뭐 분기하시고 이러면 그냥 현금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를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현금이 지출될 수도 있고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하면은 뭐 미지급 비용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지출이 39만 원이다. 그럼 현금 39만 원 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충당부채 설정한 거를 삭제하면 되겠죠? 네, 충당부채 설정한 거를 삭제하면 되겠어요. 39만 원만큼 삭제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충당부채가 얼마나 남나요? 충당부채가 100만 원 있다가 39만 원 지출했으니까 61만 원 남죠. 요 첫 번째 해에 남은 요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 여기 보정비용인식법 요 문제의 핵심은 항상 보면은 1년 말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키거든요. 자, 2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년도에는 매출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여전히 판매 후 2년간 발생할 품질 보정 지출은 매출의 5%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정 비용과 그 다음에 충당 부채를 3천만 원의 5%, 그럼 이제 150만 원 될 텐데요. 그래서 150만 원을 비용과 충당 부채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2년도에 보정 지출을 보면은 1년도 판매한 것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에 판매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판매한 것과 관련된 여기 그 지출은 요 1년도 그 충당부채 남은 거를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각각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년 판매분에 대한 품질보정 지출이 63만 원이다. 네, 1년 판매분에 대한 품질보정 지출이 63만 원이다. 회계처리를 하면은 현금 63만 원 이렇게 하고요. 앞에서 했던 방법은 충당부채를 이렇게 삭감하는 방법이죠. 네, 충당부채를 이렇게 삭감해 줘야 돼요. 충당부채를 63만 원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충당부채 남은 게 61만 원 남았죠. 63만 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61만 원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당부채를 61만 원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전기의 충당부채를 적게 설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2만 원 부족했네요. 그래서 2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보정비용을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보정비용을 2만 원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년 판매분에 대해서는 여기 1년 판매분에 대해서 먼저 회계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2년 판매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년 판매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면은 자 84만원 지출이에요. 그래서 현금 84만원. 자 2년 판매분에 대해서 충당부채가 150만원 설정됐었던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가 여기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당부채 삭감을 인식한 지출한 현금과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충당부채를 삭감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정비용인식법 이 방법은 그 판매 대가에서 판매 대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뭐 200개, 300개 팔았는데 여기 개당 10만원씩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10만원이라는 대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 대가가 이게 그 제품 대가가 얼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정 서비스 대가가 얼마고 두 개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린 요거는 지금 629페이지에 방법 1, 방법 2 이렇게 있죠. 이 가운데 방법 2를 설명드린 거고요. 방법 2를 설명드린 거고요. 방법 2가 훨씬 쉬워요. 매출이 있으면 바로 비용과 충당부채를 이렇게 인식하면은 회계처리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렇게 안 하고 방법 1처럼 할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방법 1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이냐? 방법 1은 어떤 방법이냐?
방법 1은 자, 매출 이렇게 2천만 원 매출이 일어났다. 그리고 보정 지출이 39만 원 일어났다. 그럼 보정 지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현금 39만 원 지출이 있다. 그럼 이게 보정 비용이죠. 네, 보정 비용이죠. 보정 비용 39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충당 부채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제 보정 비용 그 다음에 충당 부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충당 부채 인식하는데 이 2천만 원에 5%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인식해야 되죠. 100만 원. 근데 이미 39만 원 지출한 게 있죠. 39만 원만큼은 충당 부채 인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61만 원만 나머지 61만 원만 충당 부채 인식하고 같은 값을 보정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법 2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하고 방법 1로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좋은데 언제나 방법 2가 좀 편하다. 네, 그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정 비용 인식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봤고요. 자, 이제 보정 수익 인식법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28페이지에 줄을 좀 치도록 할게요. 거기 양갈로 이 보정 수익 인식법 이렇게 써 있고요. 보정 수익 인식법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채화 등의 판매 대금을 제품 매출액과 장래 품질 보정에 대한 대가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래 품질 보정에 대한 대가를 이연 수익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로 품질 보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정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 그 10만원 이 돈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 문제 보면은 그 한 개당 7,000원만큼은 보정대가가 포함된 거다. 네, 보정대가가 포함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한 개에 10만원인데 요 10만원이라는 돈은 10만원이라는 돈은 93,000원은 이게 제품 대가고 7,000원은 보정 대가고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보정 수익 인식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분되면 반드시 보정 수익 인식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보면은 보정 수익 인식법은 판매 시에 그 받은 돈을 제품 판매에 대한 대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연 보정 수익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선수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매출액하고 선수금 두 개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고 실제 그 보정 행위를 했을 때 지출액이 있을 거죠. 그래서 지출액을 보정 원가로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 보정 수익 인식한 거 가운데 일정 포션을 떼다가 보정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10만원이랑 개당 판매 금액이 93,000원, 7,000원 이렇게 각각 구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도 매출액 2천만원 자 이거를 제품 매출하고 보정 서비스 대가하고 두 개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대가, 제품 매출은 93,000원 곱하기 200개 93,000원 곱하기 200개
예,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93,000원 곱하기 200개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 보정 수익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선수금이라고 쓸게요. 자, 선수금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200개 곱하기 7,000원. 200개 곱하기 7,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정 수익 대가가 140만원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보정 지출이 39만원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39만원 지출이 있고 39만원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정 매출원가가 되죠. 보정 매출원가. 보정 활동에 대한 매출원가가 되죠. 그래서 같은 값을 인식하면 되겠고요. 같은 값을 인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 서비스를 해줬으니까 보정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 수익이라고 인식할 금액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수금에서 떼다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네. 선수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다가 보정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근데 워딩을 읽어보면은 품질 보정 이유는 원가의 40%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면은 항상 매출, CGS, 양자를 차감하면은 이익이죠. 이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윤은 원가의 4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윤을 요런 관계다. 이윤은 원가의 40%다. 결국 얘가 140이라는 이야기죠. 요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CGS를 알고 있죠. CGS가 390이다. 39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1.4를 하면은 매출로 인식될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39만원 곱하기 1.4 해야지 여기 보정 수익 인식할 금액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39만원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은 546000 546000 546000 그래서 선수금이 지금 얼마 남았느냐, 선수금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140만원에서 546000 빠져가지고 1400 빼기 546 854000 남았어요. 네, 선수금이 854000 네, 여기 선수금이 남은 금액이 854000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도 매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2년도 매출은 이제 3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 그래서 제품 매출로 인식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수금이라고 인식할 금액이 있어요. 여기 93,000원 곱하기 300개 해서 제품 매출이 되고, 여기 7,000원 곱하기 300개 해가지고 210만원이 선수금이 되고요. 3천만원의 나머지 금액 3천만원의 나머지 금액 3천만원의 나머지 금액이 제품 매출로 구분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2년도에 품질 보정과 관련해서 지출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년 판매분에 대해서 63만원 지출이 있어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반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년 판매분과 관련해 가지고 선수금이 빠지고 보정 수익이 인식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 현금 지출이 얼마냐? 현금 지출이 지금 63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63만원이
이렇게 보정 CGS로 인식될 금액이죠. 네. 플러그인, 요 똑같은 금액을 여기 쓰면 된다. 플러그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차액을 요거를 여기에 쓰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년 판매분에 대해서 63만원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면 되고요. 그 다음 보정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자, 보정 수익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에 곱하기 1.4 하면 되겠죠. 그래서 63만원에 곱하기 1.4 하면은요 882000이에요. 이게 882000이에요. 자, 그래서 선수금을 떼가지고 보정 수익 인식할 금액이 882000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해 놨는데 최초 선수금이 140만원이었죠. 네, 최초 선수금이 140만원이었어요. 이 가운데 보정 수익 인식한 게 54만 6천원 있고 남은 게 854000이에요. 그래서 선수금 남은 게 854000인데 요 돈을 여기 선수금 뗄 수가 없죠. 남은 요 854까지만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년도에 이렇게 선수금을 떼고 보정수익 인식할 때 지금 보정수익 인식해야 되는 금액하고 할 수 있는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항상 그 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남은 게 이 상황에서는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854000 얘가 아니고 854000을 선수금에서 떼서 보정 수익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요 그 1차년도에 남은 선수금이 얼마인지 요 점에 항상 유의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년도 판매분과 관련돼서 보정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2차년도 판매분에 대해서도 역시 선수금을 떼주고 보정 수익 인식하고 현금 지출이 840000 그러면 같은 금액을 보정 CGS로 반영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정 수익 인식할 금액은 84만원에 곱하기 1.4배 하면 되죠. 그래서 84만원에 곱하기 1.4배 하면은요 1176000 그래서 1176000을 선수금에서 2차년도에 인식한 선수금 얘 이야기하는 거죠. 얘에서 떼가지고 보정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 판매 보정에 대한 문제 다른 유형으로요. (631페이지) 보시면은 케이스 4가 있습니다. 케이스 4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케이스 4를 보면은요, 631 케이스 4를 보면은 H중공업은 어떤 화학공장의 요청에 따라 플랜트를 제작하여 X0년 말에 완공하였다. 그리고 동설비의 하자와 관련하여 2년간 무상 수리를 보장하고 있다. H중공업은 향후 2년간 무상 수리에 대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그래서 1차년도 그 0년 말에 플랜트 공장을 완공해주고 건설회사인가 보네요. 완공해주고 2년간 하자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장래 1년 후에 지출될 예상액이 특정한 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이렇게 있어요. 확률 분포로. 그리고 2차년도에 지출할 돈도 이렇게 확률 분포로 이렇게 있어요.
확률 분포로. 위 예측에 따른 1차년도 및 2차년도의 확률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예, 이 문제는 그 친절하게 확률 기대값을 계산해 주고 있어요. 확률 기대값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확률 기대값 배웠는데 이거 곱하기 하고 이거 곱하기 하고 이거 곱하기 하고 해서 이걸 더하고 하면은 이퀄 확률 기대값이죠. 네. 그래서 이게 21만원이다. 그 다음 연도는 35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네. 21만원, 35만원 이렇게 확률 기대값을 계산해 놨어요. 이 문제는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놨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야 될 거예요. 한편 회사는 충당 부채 측정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해 줘야 돼요. 할인율은 연 20%이다. 모든 계산을 단순히 하기 위해 무상수리 비용은 모두 연도 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요거 지출이 다 연도 말 지출이라고 가정해요. 이게 지금 20%니까 현가 구하려면 요거는 나누기 1.2 얘는 나누기 1.2의 제곱 하면은 제로 시점 계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X1년 말에 무상수리 비용으로 현금 15만원을 지출하였다. 요구사항 1 있고 요구사항 2 있는데 요구사항 2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구사항 2는 뭐냐면은 이게 기대현금 흐름 뭐 요 확률 요 기대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값을 이용해서 풀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X0년 및 X1년에 필요한 분계를 하시오. 그래서 기대현금 흐름에 따라서 기대현금 흐름이 각각 요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0년도에 이제 보정 비용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충당부채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당부채라고 인식할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예, 요 21만원하고 35만원 두 개의 현재 가치죠. 할인율이 20%라고 하고 있어요. 1년 말 거는 1.2로 나누고 2년 말 거는 1.2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게 계산될 장래 지출액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출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418056 그래서 이 값을 보정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1년도에는 이제 보정 비용,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년도 회계 처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년도 회계 처리를 하면 2년도에 일단 이게 이제 현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치 증가하는 걸 반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 시간 가치 증가하는 거를 충당부채 증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자 비용과 충당부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할 값은 이게 20%로 할인한 값이 제로 시점의 요 금액이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얘가 20%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418056에 곱하기 0.2 해서 83611 이거를 시간가치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가치 증가가 반영이 됐고 1년 말 무상수리가 15만원 지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 인식할 때 구분되는 선수금이 있느냐 그런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상수리 발생한 이 15만원 그래서 현금 15만원 지출이 발생했다. 이 15만원 지출을 충당부채 감소로 인식하는 거죠. 충당부채 15만원 감소한다.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대 현금 흐름 접근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했다. 요구사항 1원 보면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정을 채택하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구사항 1.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정. 자, 확률 기대값이 아니고 각 연도별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정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라. 그래서 1년도는 그 확률 기대값이 제일 높은 게 50%, 그럼 20만원 적용하면 되겠죠. 1년도에는 20만원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년도는 보면은 2년도는 기대값 제일 높은 게 40%네요. 그래서 35만원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회계 처리죠. 여기 최초 보정비용 충당부채 요 설정하는 부분만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좀 전에는 요 값들이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여기 20만원, 35만원을 각각 집어넣어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품질 보정, 제품 보정, 판매 보정 등으로 이야기되는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봤습니다. 이제 6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32페이지 보면은 채무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채무 보정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가 더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6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6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채무 보정을 제공했다. 채무 보정 제공한다. 그래서 뭐 가령 우리가 아는 뭐 B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우리가 그 B사 돈 빌리는데 우리가 뭐 보정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B사가 장사를 여전히 잘하고 있고 B사가 그 빌린 돈을 잘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회사가 그 B사를 위해서 그 보정을 얼마 제공하고 있다. 그런 내용만 주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발부채라고 이야기하고 추석 공시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전에 보정을 써줬는데 1년 전에는 B사가 아무런 탈이 없는 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B사의 영업 환경이 나빠져서 1년이 지난 현재 지금 회사가 대신 물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대신 변제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손실과 충당부채에 인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33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2의 제3자 변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3자 변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B사를 위해서 보정을 했는데 이 회사는 항상 이런 일에 대비해 가지고 사장이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인가 보죠. 보험회사에 내가 만약 보정을 써가지고 손해를 보면 내 보험회사로부터 얼마 받는다. 이런 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게 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3자 변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보면은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 미수금 등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B사를 위해서 돈을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정손실과 충당부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보험계약을 미리 든 게 있고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 확정된 상황이다. 그럼 채권을 인식하고 보정손실을 차감할 수 있겠죠. 그런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 아니죠. 그 633페이지에 이그젬플 6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그젬플 6이 보면은 어떤 자동차 회사는 차량 사고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라는 주장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단기말 현재 300만원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 한편 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가 배상하는 금액의 70%는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을 예정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가지고 70%는 보전받을 예상이다. 그리고 회사는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변제금액과 상기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배상손실 300만원 이렇게 하고 충당부채 300만원.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 70%인 210만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채권을 210만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손실 인식한 거를 210만원 차감해 주면 되겠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6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양갈로 3에 제3자와 함께 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런 이야기 있어요.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어떤 의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해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자, 요번에는 이제 X라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X가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입한다. 근데 이 X하고 앞면에 있는 A기업, B기업, 아마 초, 중, 고 이렇게 계속해서 동창이었던 모양이죠. 이 사장들이 동창관계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A기업도 보정을 해주고 B기업도 보정을 해주고 둘이 함께 보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연대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 X라는 기업이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여기 1000만원 차입한 거에 대해서 A기업, B기업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기업, B기업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절반씩 물어낼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A기업은 요 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을 비용과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죠. 예. B기업도 물론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은 나머지 500만원은 A기업 입장에서 얘가 물어낼 거지만은 혹시 만일에 하나 얘가 못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A기업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500만원은 우발부채로 추석 공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X사가 망했다. 채무 불이행에 들어갔다. B기업이 부채의 A기업은 B기업이 부채의 절반을 5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은 A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부담할 500만원은 충당부채로 비용과 충당부채 인식해야 된다. 나머지 500만원은 추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의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 634페이지 양갈로 1 밑에 줄 치도록 할게요.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 의무는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공표하여 당사자들, 예를 들면 이제 구조조정에 영향을 받는 게 종업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의제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계획에 영향을 받는 종업원 등이 그 사실을 고지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성립하면은 의제 의무가 성립하고 의제 의무가 성립하면은 충당부채 인식할 가능성 거의 높죠. 635페이지 이그젬플 7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죠. 자, 보고기간 말 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X영년 12월 12일 이사회에서 한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고기간 말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계획은 존재하지만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럼 기업은 의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 충당부채 인식해야 되느냐?
아직 의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계획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알아야 된다. 종업원한테 알려져야 된다. 그런 거죠. 양갈로 2, 고지하여 의제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갈로 2에 보면은 뭐 폐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도록 촉구하는 사안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감언이 통보되었다. 그럼 계획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종업원들한테 통지를 했다. 그럼 두 가지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그런 요건, 의제 의무의 성립 요건이 두 가지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를 비용과 충당부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요건이 되느냐 그러면은 관련 지출액을 비용과 충당부채 인식해라. 자, 6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요, 구조조정 충당부채 포함 항목이라고 있어요. 포함 항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된 것들만 이 충당부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조정에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내용들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 예시와 같이 장래 사업, 예를 들어서 미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충당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되지 못하는 항목들 기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하나 정리하면은 잘라서 퇴사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교육을 해서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할 직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이거는 이 공장 폐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서 얘는 안 되겠다. 자, 63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636페이지 보면은 마케팅. 그러니까 이거 뭐 신문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다. 그 다음 새로운 제도나 물류에 대한 투자, 이런 지출도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을 보면은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더라도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자, 케이스 5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구조조정 충당부채. X1년 12월 30일에 M제과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빙과류 사업에서 출소할 계획을 수립하고 1월 거래처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였다.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다 알려주는 것까지 끝마쳤어요. 회사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교육 후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이 예상된다. 첫 번째 땡 보면은, 그래서 재배치를 위한 교육훈련비 72만원. 이거는 이 빙과 공장 철수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준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빙과 공장에서 다른 공장에 옮겨가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얘는 실제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 인식하면 되고요. 미리 충당부채 잡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명예퇴직금, 이거는 그 구조조정 충당부채 인식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요거를 비용과 충당부채 미리 인식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637페이지에 공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그 충당부채의 사유, 그 다음에 기초금액, 그 다음에 그 단기 설정금액, 그 다음에 단기 사용한 금액,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기말금액, 이런 금액, 이런 내용들 등등이 공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3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638페이지. 거기 보면은 진행 중인 분쟁의 현저하게 불리한 공시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하고 요 14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삼성이 특허 분쟁을 하고 있어요. 애플하고 삼성이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삼성이 그 분쟁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 비용과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비용과 그 애플 분쟁에 대해서 대비해서 비용과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BS에 놓고 이거를 주석에 넣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애플이 삼성을 공격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법정에서 야, 삼성은 이미 자기들이 불리한 사실을 알고 이걸 이미 IS에 이미 반영했다. 그래서 이미 회사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마당에 애플의 승리를 손들어 달라. 판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638페이지 거기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줄부터 중간에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공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 추석 공시 이런 게 생략할 수 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14장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